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21년 5월 미국의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회사인 아마존이 운영하고 있던 한 코네티컷 창고가 폐쇄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도 경미해 보였죠. 갑작스럽게 공장을 폐쇄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창고 내부에서 8개의 올가미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로프로 만들어진 올가미가 천장에서부터 길게 매달려 있었는데, 아니 이게 뭐라고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창고를 폐쇄하기까지 한 걸까요? 이곳엔 지난 4월부터 창고 곳곳에 하얀색 올가미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자살을 암시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KK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증거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올가미라는 건 흑인들을 잡아서 목을 매달아 죽였던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KKK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들의 정체가 뭔지, 그리고 얼만큼 무서운 조직인지, 또한 지금까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오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진을 잠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어두운 밤에 아무도 없는 고요한 숲속에서 무리의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열렬히 무언가를 외치고 있죠. 신을 위해, 국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클랜을 위해. 언뜻 보기에는 대의를 위해서 모인 결사단처럼 보이지만 보시다시피 차림새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모두 얼굴을 가린 채 흰색 고깔을 뒤집어 썼고 가운데에는 십자가가 불태워지고 있죠. 딱 보기에도 사이비 종교가 아닌가 싶지만 이들은 인정차별 혐오단체 쿠클럭스 클랜, 앞글자를 따서 일명 KKK단입니다. 이 사진은 KKK 하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래서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연출된 장면이고요. 쿠클럭스, 이건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체제가 원처럼 돌고 돈다라는 데서 붙여졌다고 하는데, 이 단체 이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된 건 없지만 일반적으로 백인이 주도하는 역사의 수레바퀴 또는 백인 종족의 화합 정도라고 해석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꼽자면 이들이 쓰고 있는 흰색 고깔 모자, 이 복면, 그리고 하얀색 가운을 두르는 건데요. 이건 순백의 백인을 상징하고 있고 이들은 예상하셨겠지만 백인 우월주의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월주의가 위험한 이유는 그 반대의 것을 상당히 무시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KKK는 무시를 넘어서 흑인 외에도 모든 유색인종을 증오하고 심지어 사회 정화를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그들에게 범죄를 일삼는 아주 악랄한 단체입니다. KKK는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배경을 좀 설명하자면 19세기 중반에 미국은 흑인 노예 문제를 두고 북쪽과 남쪽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죠. 북부 연방은 흑인을 어떻게 물건으로 취급하고 소유할 수 있냐, 노예제도 폐지해라. 반대로 남부 쪽에서는 노예제도를 유지하고자 했고요. 남부가 이겐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 싶지만 사실 당시에 95% 흑인은 남부에 살고 있었고 백인 가족에 소유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장 운영에서 하인으로 살았던 거죠. 북부에 살고 있던 흑인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걸 당연히 여기고 살던 남부연합에서는 이걸 반대했던 겁니다. 1865년 4년간 치러진 남북정쟁이 끝이 났고 마침내 북부가 승리했고요. 노예 해방이 선포됐죠. 그런데 같은 해 12월 이 남북전쟁의 패배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부연합의 장교였던 네이선 베드퍼드 포레스트. 그는 자신과 함께 남부연합군 6명을 모아서 최초로 KKK단을 설립합니다. 얘네가 초기만 해도 평범한 사교 집단처럼 보였어요. 우리 남부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존심 회복을 좀 다짐하고 친목을 하자라는 정도였죠. 이들은 사실 지난 수십 년간 흑인들을 물건처럼 노예처럼 다뤘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동등한 인격으로 한다는 건 받아들이지 못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집단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KKK의 회원수가 늘어나더니
결국 세력이 커지고 급기야 반정부 세력을 띠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어느새 인종 혐오를 당연하게 여기는 불법 폭력단체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1871년 그들을 주시하던 정부는 KKK를 제재하기 위해 일명 쿠클럭스 법안을 통과시켰을 정도예요. 그 결과 KKK는 강제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건 훗날을 도모하기 위한 초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1914년에 와서 국가의 탄생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뜨거운 논란거리가 됩니다. 그 시대에서는 좀 보지 못하던 세련된 편집 기법도 흥미를 일으켰지만 동시에 이 내용이 아주 대놓고 인종차별적인 스토리였기 때문이에요. 영화 내용에서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을 겁탈하는 악당역으로 나오는데 그런 그 나쁜 흑인을 응징하는 정의로운 사람이 바로 하얀 두건을 쓴 KK로 묘사됐던 겁니다. 이 영화의 배경에는 원작자가 KK를 지지하던 백인 우월주의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후에 논란이 되고 상영을 반대해야 된다라는 시위가 곳곳에서 열렸지만 이건 오히려 또 다른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한데 모게 하는 꼴이 되어버리죠. 영화가 개봉한 지 1년 후에 1915년 조지아주에서 윌리엄 조지프 시먼스라는 사람이 야, 이 세상은 백인이 지배해야 된다! 라는 약간 멍멍소리 같은 원리를 내세우면서 제2차 KKK단 창설을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또 때마침 1차 세계대전도 맞물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 KKK는 어떤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면서 백인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 뭐 이런 심리로 회원들을 쉽게 모을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데 그러니까 인종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의 불륜, 이혼, 그리고 사회 범죄 조직까지도 우리가 직접 심판을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들이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1921년에 있었던 텍사스주 댈러스 사건인데요. 댈러스에 있던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 KKK 조직원들이 한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그 흑인 남자를 집단으로 폭행했던 겁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이마에다가 불도장으로 KKK라는 글자를 새겨놓기까지 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건 사법부의 대처였어요. 지역 경찰과 검사는 아니 흑인 남성이 맞을 만한 짓을 한 거다 라면서 이 범죄를 눈감아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KKK는 더 기고만장해졌고 무서울 것 없는 폭행이 이후에 계속 자행이 되죠. 피해자가 무려 60명이 넘어갔습니다. 이 중에는 흑인들뿐만 아니라 백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불륜을 저지르거나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자녀의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남편들을 타깃으로 잡은 거죠. 우리가 자신들이 마치 정의의 사도라고 자칭을 하면서 나중에는 아예 막 집단 폭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우리를 취재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들이 그 당시에 비판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이들은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워싱턴 한복판에서 KKK단을 지지한다는 행진이 있었을 정도예요.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긴 한데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보면 전쟁 이후에 굉장히 미국은 불안해진 시국이었고 또 백인 중심의 사상까지 맞물리면서 결국 KKK단은 성장을 했고 1925년 회원수가 무려 400만 명에 달하게 되죠. 사실상 그때가 이들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회원들이 전국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명성 있는 정치인도 있고 또 목사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까지 아주 다양했습니다. 물론 모두가 KKK를 동조한 건 아니에요. 이들이 잘못된 걸 알고 바로잡으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인권운동가였던 스태트슨 케네디입니다. 그는 KKK단을 막기 위해서 일단 이 집단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 위장 가입을 하게 되죠.
그로 인해 KKK단이 아주 치밀하면서도 한편 유치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들의 방식이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회원수가 4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굉장히 비밀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태트슨 케네디가 알아낸 바에 의하면 이 단체는 가입 절차부터 이상해요. 10불을 내면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을 내면 가입이 돼요. 마침 이 스태트슨이 가입할 당시는 무슨 프로모션 기간이어서 할인을 받았고 그는 8불을 내고 가입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내부를 보면 운영 구조도 이상합니다. 만약에 회원이 신입을 데려오면 신입한테 받은 그 가입비 $10 중에 $4를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구조예요. 뭔가 익숙하죠? 다단계 방식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4를 받을 수 있다는 욕심에 이 조직에 가입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게다가 조직의 상부, 간부들의 직책을 보면 더 어이없습니다. 회장직 명칭은 임페리얼 위저드,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면 대마법사. 그리고 주요 간부들은 드래곤, 보좌관은 타이탄, 거인이란 뜻이죠. 실무자는 사이클롭스. 이게 보니까 만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름들입니다. 여담이지만요, 여기에 위장 가입을 했던 스태트슨 케네디는 이런 정보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돼요. 언론사에다 이 정보를 흘리는 게 아니라 만화 영화 슈퍼맨을 이용하게 됩니다. 1940년대부터 애틀란타주의 라디오에서 슈퍼맨이 악당을 무찌르는 어떤 내용의 귀로 듣는 키즈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의 슈퍼맨이 KKK 악당과 맞서 싸우는 에피소드를 반영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흘려보내게 됐는데, 이게 유행을 타면서 이걸 들은 애들이 별 생각 없이 KKK의 회장, 그러니까 임페리얼 위저드, 대마법사 같은 호칭을 악당이다, 이들을 무찔러야 한다라는 이제 놀이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유행이 되니까 KKK는, 또 회장은 굉장히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되면서 회원들이 탈퇴하는데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 그건 여담이었고, 이 KKK단이 힘을 잃게 된 데에는 그들의 어떤 무자비한 범죄 행각이 한몫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KKK의 지도부 데이비드 스티브스라는 사람이 심지어 성폭행, 살인을 저질렀고, 이게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KKK 하면 부정적인 인식을 받게 되면서 영향력을 잃게 됐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런 끔찍한 범죄가 사실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세력은 그렇게 줄었지만 악행은 계속됐죠. 인권운동가, 사회운동가, 그러니까 백인과 그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보는 건 이들한테는, 이 KKK한테는 말이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가 가해져요. 그리고 그 방식은 주로 피해자의 목을 밧줄로 매달고 사정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초반에 언급했던 그 하얀색 올가미가 KKK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정말 얘네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나열하면 상당히 많이 검색이 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걸 설명하자면 1981년 3월 엘라바마주에서 19살이던 흑인 청년 마이클 도널드가 KKK 단원 2명한테 납치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용의자가 헨리 헤이스와 제임스 놀레스였는데, 근데 둘이 그냥 차를 타고 배회를 하다가 마침에 저기 길을 걷고 있던 흑인 남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마이클이었던 거죠. 다가가서 이유 없이 폭행을 하고 그대로 납치한 후에 심지어 살해합니다. 그리고 시신은 나무에 매달린 채 발견되었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경찰의 대처예요. 경찰이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마이클이 마약 거래를 하다가 다툼을 한 끝에 살해된 거다라고 그의 죽음을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마이클은 평소 너무도 모범적으로 살던 흑인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던 거예요. 결국 유가족들이 인권운동가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FBI의 도움을 받아서 긴 추적을 한 끝에 이건 KKK의 인종 혐오 범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결론적으로 범인 제임스 놀레스는 종신형을 받았고 헨리 헤이스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84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백인이 흑인에게 저지른 범죄로 제대로 처벌받은 사례로 기록될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 최근 몇 년에도 좀 뉴스를 통해서 들어본 것 같지 않은가요?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 문제는 가장 골이 깊으면서도 어쩌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KKK가 미국 내에서도 철저하게 배척을 당하는 혐오주의자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조직 규모도 작아졌고 가입자 수도 추정컨대 5천에서 8천 명 정도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KKK라는 이름 하에 자행되는 혐오 범죄는 계속됩니다. 우리한테는 사실 KKK가 얼마 전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유세 연설 현장에서 그들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뉴스를 통해 좀 이름이 알려지기도 했죠. 백인 우월주의, 백인이 세상을 지배해야 한다. 그 사상 하에는 유색인종과 흑인들은 당연히 대우받지 못한다라는 또라이 같은 생각. 그게 옳지 못하다는 건 자명합니다. 그런데 그 집단을 이용해서 다시 세력과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게 더 한탄스럽겠죠. 전 오늘 이야기한 이 KKK단, 이게 토요 미스테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살인과 실종보다도 더 끔찍한 어떤 인간의 추악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KKK 이들 또한 자신의 비뚤어진 사상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인 우월주의자 KKK,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